네, 화면 보고 나니까 그 경기도 파주시의 커피 전문점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커피 전문점을 매개로 약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 덕분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길이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가족, 동료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더라도 꼭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치 만점의 키워드로 한 주간의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공원의 주객 전도인데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 같은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요? 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시 도심의 이 중앙 경계선 역할을 하면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인 한라산을 출발해 방선문을 거쳐서 바다로 빠지는 바로 한천인데요. 이 한천을 끼고 있는 도심 숲이자 생태축인 오등봉공원에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오등봉공원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맡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여기에 1,4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천과 생태숲이 있는 도시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설 수 있게 됐을까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그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곳저곳을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제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만드는 일도 차일피일 미뤄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이거 20년 안에 사업 집행 못하면은 다시 공원 용지에서 해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공원 용지가 대규모로 해지가 되면은 난개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70%를 공공의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는 대신에 나머지 30%의 상업시설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걸 민간 특례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등봉공원이 바로 이 민간 특례 제도로 추진되는 제주의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등봉공원 일대라고 하면 지금도 이 교통체증 문제, 상하수도 문제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난개발 지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KBS 총국을 나가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게 바로 오등봉공원 일대거든요. 네. 아마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생활 환경 악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요. 주택 과잉 공급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생활 쓰레기나 상하수도, 교통,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또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거여서 만약 통과가 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내 다른 도시공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아무도 몰랐던 교표의 비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교포가 아니고 교표죠. 네, 교표. 그렇습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마크, 이걸 바로 교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중자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높을 고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뭐 펜촉 모양, 아니면 책을 펼친 모양, 그리고 또는 뭐 월계수 모양 이런 것들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도내 몇몇 학교의 교표에서 발음이 어렵네요. 네, 친일 잔재가 확인돼서 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네, 태양이 뜨면서 이렇게 햇살이 퍼지는 모양을 바로 우길 문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교표에도 지금도 버젓이 사용되는가 하면은 친일 전력의 음악가가 만든 교과가 사용되는 등 교육 현장 곳곳에서 일제 잔재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초등학교가 예전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이 학교 명칭이 일제잔재라고 해서 바뀌었던 사례가 있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일제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흔히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죠. 반장이라든가 급장, 네. 뭐 그리고 교실의 업무를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일컫는 주번, 당번, 그리고 수학여행, 학예회, 조회, 종례 이런 게 다 일제 잔재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청은요, 오는 11월에 이제 최종 보고를 바탕으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청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하루속히 이 친일 잔재가 청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출근 일주일 만에 가시밭길인데요. 상상만 해도 조금 끔찍하네요. 누구의 출근길인가요? 그렇죠. 즐거워야 할 출근길이 참 가시밭길로 네. 변했습니다. 네, 바로 고영권 정무부지사 그리고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의 출근길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이미 그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각각 미흡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결국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일단 고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농민단체가 이와 관련해서 고 부지사의 자진 사퇴 그리고 원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제주지검에 고 부지사를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김연구원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분이 대표로 있던 한 연구단체가 연구단체 제주도가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그런 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수준 이하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확인을 해보니까 표절률이 어떤 보고서의 경우에 이제 표절률이 47%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선정 과정과 그리고 결과물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네. 논란이 없는 인사는 없기는 하지만 유독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에는 이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접종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나이와 또 이전에 접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접종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접종 의료기관으로 문의를 하시고 또 예약일을 잡으신 후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탐나는 제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